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황량한 땅 위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처럼 거대한 물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중앙아시아 한복판, 강한 바람과 흙먼지가 섞여 부는 들판 위에선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비도 잘 오지 않았고 하늘은 자주 마르고 갈라졌으며 사람들은 해마다 수확이 줄어드는 밭을 보며 그저 올해는 운이 없었지요라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마다 계속됐어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이곳 사람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감자도 시들었고 해바라기 줄기도 고개를 숙였으며 시장에 내다 팔던 농산물은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이건 올해 건가요? 왜 이렇게 향이 약하죠? 시장에서 상인이 던진 말 한마디가 농민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손때 묻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가는 길, 트럭 뒤에 쌓인 팔리지 못한 작물들을 바라보며 몇몇은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이는 다음 해엔 농사를 접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왔어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방식대로 땅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살. 그 단순한 리듬 안에 생계와 전통,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리듬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후는 더워졌고 가뭄은 길어졌으며 비는 필요할 때 오지 않고 필요 없는 순간에 쏟아졌어요. 익숙한 농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병해충은 예고 없이 확산됐고 나무는 예년보다 일찍 시들기 시작했어요. 한때 자신 있게 자랑하던 밭도 이제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운이나 기후 탓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요. 그건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언제 어떤 병이 퍼지는지, 왜 비료를 써도 효과가 없는지, 수확한 작물을 어떻게 다뤄야 오래 보관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들 땅 위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땅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그 변화를 애타게 바라고 있었어요. 뭔가 새롭고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비료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농업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미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뜻밖의 한 문서가 마을 회관으로 도착했어요. 평범한 회의 공지처럼 보였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이 마을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문서의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과의 농업협력 시범 지역으로 선정됨. 처음엔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농업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배운다니, 게다가 한국이라니. 그러나 곧 그 이름에서 희미한 연결이 떠올랐어요. 바로 조상들의 나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잊지 못한 그 고향. 그 나라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걸까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기대와 의심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지만 변화의 작은 불씨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곧 이 마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기적의 무대가 되었어요. 땅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사라졌던 희망이 하나씩 되돌아오기까지 그 시작점에는 잊고 지냈던 형제의 손길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절망 위에 피어난 변화, 농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의 기록. 그 모든 것은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서 왔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과의 농업협력 사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그게 진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누구는 이 기회마저 놓치면 끝장이라며 벼랑 끝에서의 심정으로 기대를 걸었어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외부의 도움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혜택 아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변화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어느 봄날 먼지가 자욱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섰어요.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눈에 띄게 낯설었어요. 말투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르고 걸음걸이조차 달랐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농업 전문가들이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이곳까지 찾아온 그들은 스스로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연구해 온 사람들이라 소개했어요.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어요. 언어는 달랐고 문화도 달랐지만 땅을 알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닮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하나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통역사의 안내를 따라 마을 회관에 마련된 임시 강의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처음 열린 설명회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다룬 주제는 사과나무의 숨결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던 나무, 잎이 누렇게 바랬던 나무 가지 끝이 말라가던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한국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뒤 몇몇 주민들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자신의 밭에서는 왜 병이 계속 도는지, 매년 뿌리는 약이 왜 더 이상 듣지 않는지 물었어요. 전문가들은 현장을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말로만 설명하는 대신 직접 땅을 밟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답을 찾자고 했어요. 이튿날 전문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밭으로 향했어요. 먼저 눈여겨본 건 땅이었어요. 흙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고 간단한 기구로 산성도를 재고 영양 상태를 분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온 말은 이랬어요. 이건 마른 땅이 아니라 지나치게 소모된 땅이에요. 비료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쉬게 해야 할 상태예요.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 몇 분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그동안은 작황이 나쁘면 무조건 더 많은 비료를 뿌려야 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경험이었고,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지나친 비료는 오히려 토양의 숨구멍을 막고 뿌리의 힘을 빼앗고 있었어요. 다음은 병해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전문가들은 모든 약이 모든 병에 듣는 건 아니에요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그들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주요 병해충 리스트를 나눠주고 언제 어떤 약재를 얼마만큼 뿌려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감으로 하던 방제가 이제는 정확한 시기와 데이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무엇보다 충격을 준 건 전정이었어요. 나무가지를 자르는 그 방식. 예전에는 건강해 보이는 가지도 아깝다며 남겨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은 그 가지들이 오히려 햇빛을 가리고 바람길을 막는다고 지적했어요. 직접 가지치기를 시연하던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도 숨통이 트여야 건강하듯 나무도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골고루 들어야 건강하게 열매를 맺어요. 그 말을 듣고 따라하던 마을 주민들은 처음엔 주저했어요. 가지 하나 자를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혹여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가지 자국에서 더 굵고 싱싱한 새순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게 과거의 방식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대신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농업이 마을 곳곳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작물의 상태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고 무력했던 시선이 기대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마을에선 매일같이 누군가의 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나무를 구경하며 새로운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 막 싹을 틔운 변화가 마을 전체를 어떻게 뒤바꾸는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될 거예요. 농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해도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둑해질 때까지 밭을 지키며 전문가들의 교육 내용을 실습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나무 주위를 맴돌며 자르는 각도를 흉내냈고 마을 회관에선 저녁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소모임이 열렸어요. 뭔가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형체를 갖춰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와 함께 피로감도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새로운 기술은 이해하는 데에도 따라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전문가가 알려준 방식대로 했지만 며칠 지나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이런 일 안 해도 잘만 자랐는데 말이야. 나무가 말라 죽기라도 하면 어쩔 건가요? 그 사람들 책임져 줄까요? 이런 말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고 일부 주민들은 아예 교육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어요. 지금껏 해왔던 방식이 틀렸다고 받아들이는 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확한 시기에 맞춰 약을 치고 토양 상태를 점검하고 매번 기록을 남기는 새로운 방식은 익숙하지 않았고 번거롭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여기에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겹쳤어요. 마을에 갑작스레 우박이 쏟아졌고 일부 농장에서는 어린 사과 열매들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라났어요. 결국 기후 앞에선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며 처음 생겼던 기대감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이후 회복 속도는 확실히 다르다고 했어요. 기초 체력이 좋은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어요. 작지만 튼튼한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기엔 사람들의 마음엔 실망이 먼저였어요. 누군가는 교육을 중단했고 누군가는 농약을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꿔 썼어요. 회관의 모임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마을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졌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기다림이었어요. 결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았고 그 조급함이 사람들의 의심을 키워갔어요. 그때 마을에 있었던 농업 지도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열매가 익기 전에 나무를 흔들면 떨어지는 건 과실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뿌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바꾸진 못했지만 적어도 몇몇은 다시 회관으로 돌아왔어요. 조금 늦더라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어요. 땅이 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나무가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계절. 수확을 앞둔 마을은 조용했지만 나무들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계절이 돌아왔어요. 긴 겨울을 지나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시간 동안 많은 농민들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밭으로 나섰어요. 조심스럽게 나무 가지를 만지고 자란 잎의 색을 살폈어요. 누군가는 매일 일지를 써가며 나무 하나하나의 상태를 기록했고 또 누군가는 이전과는 달리 잡초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이전보다 훨씬 고르고 선명한 색을 띤 사과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었고 잎은 윤기를 머금은 채 짙은 녹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어요. 하지만 과수원 곳곳을 둘러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나무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땅이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수확 전 토양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질소가 부족하다고 진단됐을 땅이 이제는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와 있었어요. 병해충으로 인해 갈색 반점이 생기던 사과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열렸고 눈에 띄는 손상도 크게 줄었어요. 기록지에는 이전보다 높은 생존율과 회복 속도가 적혀 있었고 예상 수확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수확이 시작된 날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무 위에서 조심스럽게 따낸 사과를 양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는 그 표정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게 우리 밭에서 자란 거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네요. 색도 더 곱고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고 금세 얼굴이 밝아졌어요.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 맛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걸 증명해냈어요. 과거엔 익지 않은 채 떨어지던 열매들이 이번에는 끝까지 가지에 붙어 잘 익었어요. 수확량도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고 무엇보다 한 상자 안의 사과들이 균일한 크기와 모양을 보이며 고급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결과가 단지 노력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시기, 정확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 세 가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누구의 공도 아니었고, 단지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것도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실망하지 않도록 버텨준 그 시간들이 모여 이 열매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올해 수확한 사과를 포장해 도시 시장에 내놓은 첫날, 상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재배한 겁니까? 향도 좋고 색도 아주 좋네요. 가격이 조금 높아도 이 정도 품질이면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동안 들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평가였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고 어떤 이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던 사과가 이제는 다시 사람들의 손길을 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변화는 곧 마을 전체를 바꾸는 큰 시작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달라진 농장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의 농민들도 관심을 보이며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던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입장으로 그 전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끝내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와 멀리서 찾아와 묵묵히 곁에 서 있었던 한국의 손길이 함께 있었어요. 그해 겨울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돌았어요. 창고에는 팔리지 못해 썩어가던 작물이 아니라 정갈하게 포장된 고급 농산물이 쌓였고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가격으로 도시 유통업체와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단순히 수확량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품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은 덕분이었어요. 이 변화는 곧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기후위기 속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연 마을. 과학과 전통이 만난 사과밭의 기적. 이런 제목들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대신 품질에 맞는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수확의 기쁨을 나누던 모임은 이제 다음 농사에 대해 함께 계획하는 회의로 변했고 한때 교육을 망설이던 이들도 더 이상 뒤에 서지 않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어린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땅이 버거웠는데 이젠 고맙구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이어가야 한다.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은 마지막 교육을 마치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모델이자 선생님입니다. 다른 마을도 이 길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이 마을의 사례를 주목한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이 방식을 지역 확산형 모델로 지정했고, 인근 마을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기술 보급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고 장비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전까지는 외면받던 이 마을이 이제는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 배우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견학을 온 농민들이 조심스럽게 묻곤 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한 걸음씩만 따라오세요. 젊은 세대의 참여도 점점 늘었어요. 이전엔 도시로 나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믿었던 청년들이 이젠 오히려 돌아오고 있었어요. 디지털 장비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만들었고 영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마을은 단지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 뒤 처음으로 수출길이 열렸어요. 지역 브랜드로 만든 가공 사과 제품이 다른 나라의 바이어에게 소개되었고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어요. 단단하고 신선한 품질, 깔끔한 포장, 생산 이력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첫 박스가 해외로 나가던 날 마을 사람들은 마치 가족을 보내는 것처럼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야. 하지만 이들은 단지 받은 것을 간직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어요. 곧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나눔 교육단을 만들었고 아직 기술을 접하지 못한 인근 소규모 농가에 직접 찾아가 배운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기계 작동법을 보여주고 누군가는 제품 사진을 찍어주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어요. 우린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지금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어요. 한 마을에서 시작된 농업혁신은 이제 국경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는 해외 농업 개발 현장에서도 참고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손 내미는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되살려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나은 농업이 가능하다는 희망. 기술과 전통이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연대의 힘. 이제 이 마을엔 더 이상 버려지는 과일이 없어요. 이야기가 담긴 열매는 그대로 제품이 되어 시장으로, 도시로, 그리고 세계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흙먼지를 딛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과 멀리서 다가온 형제의 손길이 함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땅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거예요. 이처럼 한 마을의 변화는 단지 수확량 몇 자루의 차이를 넘어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었어요. 기술은 손에 쥐는 도구일 뿐이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 기적은 가능했어요. 낯선 땅에서 건네진 작은 씨앗 하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안에는 사람들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무언가를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진 않으셨나요? 한 번쯤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야기는 늘 그 마음 하나에서 출발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겐 다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스토리였습니다.